저는 파스텔 커피웍스에서 헤드 로스터를 맡고 있는 방현영이라고 합니다. 배전도가 다른 각각의 커피는 에스프레소로 세팅할 때 어떤 거를 좀 유의해야 하는지. 네, 마침 저희가 생산해내는 것 중에 가장 대표되는 그런 두 가지 블렌드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다크나이트라고 하는 블렌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쇄약 끝으로는 72 정도의 미디엄 로스팅된 커피예요. 너트류의 고소한 맛과 핵과류의 산미, 초콜릿티한 후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미디엄 배전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맛들이 표현되는데요. 반대로 옆에 있는 이제 타이거 펀치 같은 경우는 2차 크랙 절정까지 이제 진행을 시킨 거예요. 배전도는 분쇄약 끝으로는 55 정도 내외로 CT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까맣고 약간 기름이 겉으로 배어나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제가 에스프레소로 세팅을 하고 어떤 부분이 유의해야 하는지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출할 거는 다크나이트예요. 하이엔드급 머신을 가지고 계실 때는 제가 가장 유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물 온도예요. 이 머신 같은 경우도 하단에 0.1도 단위로 물 온도를 세팅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저희는 0.1도 단위로 다 세팅을 맞추고 있고 지금 현재는 91도로 돼 있는데 이거는 머신마다 다르니까 항상 맛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물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커피가 질감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반대로 물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향미가 굉장히 밋밋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적정 수치에서 향미도 선명하고 질감도 부드러울 때를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주의해 주셔야 될 게 포터필터의 바스켓 사이즈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17, 19, 그러니까 18g짜리 VST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는 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스켓의 가장 적정한 사이즈를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오버도징을 하셔서 한번 치시고 레벨링을 해주신 다음에 검지손가락으로 움푹 파이게 깎으시면 어느 정도 그 적정한 수치가 나와요. 아래 위로 한 0.5g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서 업도징 하셔서 쳐주시고 레벨링 하시고 움푹 깎아서 17.3 정도 나오죠? 왜 17g, 18g 바스켓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그람수의 바스켓도 많이 있잖아요. 아, 그쵸. 라이트하게 로스팅이 된 것들 같은 경우는 입자 파우더 자체가 무겁고 좀 많이 담아야 돼요. 왜냐면은 다공화가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커피를 많이 담아줘야 돼서,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대회죠. 대회에서 사용하는 바스켓 같은 경우는 21g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음료가 나가는데 물을 190만 넣어준단 말이죠. 그럼 총 음료량이 230이에요. 그 물량에 맞는 농도만 뽑아내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상 사이즈를 키우게 될 경우 당연히 커피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의 물이 더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혹은 자기가 커피를 주로 마시는 어떤 총 볼륨에 맞춰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요리사들이 사용하는 냄비 같은 거예요. 냄비 사이즈는 요리를 얼만큼 만들어낼 거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이것도 그냥 선택적인 겁니다.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저희가 만드는 최종 음료의 총 볼륨, 그거에 맞춰서 사용되는 바스켓 사이즈의 크기,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에스메랄다, 자라밀로, 노리아, 내추럴 같은 커피를 에스프레소로 제공하는데, 그럴 때는 18짜리 바스켓을 사용하기에는 입자가 곱게 세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파우더의 입자가 고와지니까 좀 더 바탕이 짙게 표현이 될 테고, 그러면은 산미나 향을 더 살려야 하는 이런 커피에서는 온전히 전부 다 느낄 수 없다고 판단해서 21짜리 바스켓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과 동시에 바스켓을 교체해서 추출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향을 많이 갖고 있고 산미를 더 표현해줘야 되는 커피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거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려고 해요. 좀 더 큰 바스켓을 사용해서 원두를 좀 넉넉하게 담아서 수율이 안 나오더라도 더 많은 양을 담아서 충분히 바디감도 느낄 수 있게 하면서 산미와 향을 손님분들이 더 즐기실 수 있을 그런 도구를 선택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도직량은 이제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 그러니까 부피감을 보고 많이 따지게 되거든요. 그냥 0.5g 정도 단위로 세팅을 잡으시면 좋아요. 0.5g 단위에서 가장 크게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17.3인데 17.5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한번 추출을 해볼까요? 네, 지금 17.5g.
21초에 43 정도 나왔어요. 이 적정량이 필요한 이유는 추출이 될 때 이 포토필터 위에 헤드스페이스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물이 고르게 압력이 받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커피퍽이 너무 작게 되면은 채널링이 나기 쉬워요. 지금 17.5에 21초에 43 정도 나왔어요. 이걸 한번 맛을 볼게요. 이렇게 질감이 무르게 깨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러면은 도직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에 반면에 산미는 그대로 나오는데 뒤에가 이제 텁텁하게 끝나는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추출 시간을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산미는 스무트하게 잘 나와요. 분쇄도 같은 경우는 산미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물론 전체적인 진하기도 영향을 끼치지만 지금 산미는 소프트하게 나와서 분쇄도를 바꾸진 않을 거예요. 추출 시간을 조금 더 끌어줘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단맛을 좀 더 뽑아내게끔, 그리고 질감도 지금 너무 무르니까 도직량을 0.5g 정도 올려서 이제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바스켓 사이즈에 맞는 도직량을 써서 추출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맛을 보신 다음에 다음 세팅을 어떻게 갖고 갈지 정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세팅이든 로스팅이든 추출이든 전부 다 센서리가 최종이에요. 센서리적으로 판단하고 그거를 수정할 줄 알아야 어떤 수치적인 거는 그 최종 결정을 도와주는 그런 자료일 뿐이죠. 자, 그러면 아까는 17.5g에 21에 43이 추출됐죠. 약간 마우스필이 묽었고 산미는 소프트하게 나왔는데 후반에가 떫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는 분쇄도는 그대로 두고 이제 0.5g의 도직량만 늘려서 똑같이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에서 매장에서 이 도징 저울을 사용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는 게, 제가 수많은 업체를 이제 QC를 가서 세팅을 잡아드리면 항상 거의 대부분 90%는 이 도징량이 불균형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꼭 저울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디스틸러터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높게 나올 경우에는 입자를 펴가면서 파우더를 안에다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탬핑 같은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헷갈리실 때는 꼭 이걸 너무 빼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탬핑은 가볍게 해주시고요. 거의 동일한 양인데 추출이 23초가 됐죠? 이건 한번 같이. 되게 부드러워요. 은은하게 그냥 긍정적인 애프터가 계속 남는 것 같아요. 정말 밀크 초콜릿 같은 설탕 없이도 그냥 막 먹을 수 있는 에스프레소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커피에 대한 맛이 고소하다와 씁쓸하다? 그러니까 다크 초콜릿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거를 반반씩 섞어서 스페셜티 커피를 잘 느끼시지 못하신 분들도 좀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게 만든 블렌드거든요. 요 정도 지금 세팅이 좀 지향하시는 맛인가요? 네, 저는 에스프레소가 입안에서 자극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메리카노도 한번 마셔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걸로? 물량은 몇 그램 담아주신 거예요? 네, 185 담았거든요. 네, 저희가 보통 180에서 190 사이 정도 물을 담고 있습니다. 전 사실 에스프레소 먹어봤을 때 너무 부드럽고 에스프레소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을 때 좀 연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또 그렇지가 않네요. 근데 에스프레소를 먼저 넣어주시고 물을 담아주시네요. 위에다가 부었을 경우에는 크레마가 뭉쳐서 위에 떠다니는데 그 크레마가 시큼한 느낌이 싫어가지고 물이랑 이제 충분히 이렇게 섞여서 흩어주기 위해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이제 빨대를 넣어서 먹으니까 그래도 아래쪽만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입을 대고 윗면부터 먹으니까 딱 이 커피를 마시면은 그 파스텔 커피웍스의 어떤 지향하는 커피 맛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전도가 높은 커피, 네, 다크한 커피를 세팅 어떻게 하시는지. 타이거 펀치라고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커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크랙 절정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2차 크랙을 진행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드라이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건열향이 있어요. 탄향, 그을린 향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향미가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커피에 대한 맛과 향에 가장 밀접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강하게 블렌딩된 커피를 먹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감이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향미거든요. 이런 리테일 그라인더를 사용하실 때 저 미분을 안 털어주시면 채널링이 나기 쉽습니다. 이제 17g 담아서 추출을 해볼게요. 지금 21에 45가 나왔거든요. 잠시만요. 자, 이걸 한번 드셔보실래요? 여기서 한번 바꿔서 제가 다시 추출해서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네. 일단 이건 첫 번째로 한번 드셔보시고. 텍스처가 좀 이렇게 묽은 느낌? 잡아주는 단맛이 없어서 그런지 좀 더 산미가 좀 자극적으로 튀는 느낌이에요. 아주 정확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변화를 해서 추출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17g 담겠습니다. 이거는 좀 늘어졌죠? 임팩트가 뒤쪽으로 갔어요. 그죠? 네. 처음에는 아까 커피는 쓴맛이랑 날카로운 맛들이 앞쪽으로 좀 몰려있고 중간에 좀 비어서 좀 플랫한 느낌이 났는데, 네. 이거는 오히려 앞쪽이랑 중간이 비어있고 후미에 날카로운 쓴맛들이 막 많이 나네요. 아, 네. 지금은 이제 한 32초에 한 42 정도 추출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조금 너무 늘어지다 보면 뭉개지다가 혀 뒤쪽에서 이게 떫은 듯한 자극이 생겨요. 이렇게 맛이 나왔을 때는 아, 내가 너무 추출을 끌어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중간 정도에서 맛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음. 28초에 43 정도 추출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마셔본 것 중에 가장 단맛이 좋아요. 아, 네, 질감이 더 좋아요, 제일. 그죠? 네. 이 질감이라는 부분이 정말 데미지가 다 없을 때 나오는 부분이어가지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볶여진 다크로스팅 커피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커피 씬에서는 조금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의 진한 이 느낌은 오히려 회사원분들이나 아침을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아침에는 이제 이걸로 에스프레소를 한 잔 먹는다든가,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한 것보다는 좀 진한 커피들이 땡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분쇄가 정말 작은 차이에 의해서도 맛의 변화가 이렇게 크게 나거든요. 이렇게 추출 시간이 어느 정도 갔냐에 따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안에서 불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런 큰 차이가 생겨요. 타이거 펀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이제 25초, 28초 정도로 이렇게 추출 시간을 더 끌어주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단맛 같은 게 더 추출이 되면서 입안에서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반대로 다크나이트를 이렇게 추출하면은 산미나 단맛의 경계가 뭉개져서 오히려 특징이 없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타이거 펀치 같은
같은 경우는 좀 더 다공화되고 수율이 좀 높게 나와요. 이렇게 같이 세팅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진하기가 다크나이트보다는 훨씬 더 진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다크나이트가 180에서 190 정도의 온수를 넣어준다면 타이거 펀치 같은 경우는 210에서 220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조금 밝은 것들은 20초대 초반에 추출 시간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크 로스팅 된 것들, 2차 크랙이 진행된 것들은 20초 후반대 추출 시간을 맞춰서 세팅해 보시면 아마 훨씬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커피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에 맞춰서 저희 커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실력도 정말 급격하게 세계적으로 그 인정을 받게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이런 스페셜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나라, 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그만큼 저희 나라가 축복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커피에는 정말 다양한 맛들과 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편견 없이 마음을 열고 한번 느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